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학교 5번째 강의 신단학교 교장 하태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썸머 학교를 세웠던 알렉산더 닐 영국분이시죠. 자유와 민주주의 기반의 두림없는 교육사상가 100년의 실천 강의입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특별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시죠? 네, 그러네요. 최근에 새로운 학교, 신단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가지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신단한 학교 교장, 뭐가 가장 신단한 학교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신단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래학교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경기도 안성에 세워졌고요.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네, 중등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개념으로는 이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공동체가 기반이 돼서 소통과 역량 중심의 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숙이고요. 무학년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역량 중심 학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미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단학교가 이제 오늘 강의하실 썸머힐에 세웠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적 가치라는 썸머힐 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저도 1990년대 중반에 썸머힐을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썸머힐 학교가 1921년에 설립되었고 거의 100년이 돼간다면서요. 최근 백주영 기음식도에서 한국의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들과 함께 영국의 썸머힐을 직접 방문하셨죠? 주로 어떤 100년의 의미가 있었고 주로 행사는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썸머힐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학교들이 이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들을 꾸준히 해왔던 걸 이제 현장에서 만들게 되면서 네, 교장으로 썸머힐을 다시 가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1921년도에 설립된 학교니까 작년이 사실은 100주년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주년 행사를 작년에 못하고 올해 이제 101주년 행사로 했죠. 더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교육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들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유네스코라든가 다양한 국제기구나 교육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에서 썸머힐을 좀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관들이 함께 좀 공동 주최를 해서 10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 행사를 진행했고요. 행사의 제목은 썸머힐 페스티벌 오브 차일드후드. 네, 그러니까 아동기에 대한, 네, 아동이라고 하는 네, 아동성에 대한 네, 썸머힐의 페스티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네. 전 세계 한 35개국 정도에서 한 800여 명 정도가 같이 많이 모였네요. 네, 모였고요. 네, 썸머힐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하게 함께 교류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네, 함께 또 축제를 즐기는.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니디 세운 썸머힐 학교가 가장 오래된 어린이 민주자치, 전 세계 아동 중심주의 민주교육의 모태가 됐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교육의 출발로 받아들였고 썸머힐 학교에 어떤 매력, 어떤 특징이 있길래 대한학교의 모델로 이렇게 부상되었습니까? 예.
이따가 제가 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서머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자유와 민주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 주도의 수직적인 이 교육 체제가 지금까지 강하게 자리 잡았었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네,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이 교장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으로부터 교사 민주주의를 좀 이루는 것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었고 여전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건 일종의 좀 대의 민주주의, 그래서 학생회를 좀 강화해 주겠다던가 뭐 예를 들어 학생 자치권이라고 얘기해도 축제라든가 무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주 이 일부분에 대해서만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시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풀뿌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학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천 현장이기 때문에 서머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 같고요. 그게 그냥 뭐 한번 시도해보고 말았어 라든가 해보니 잘 안 되더라가 아니라 이걸 100년 동안이나 해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사회에서 또다시 이렇게 재해석되고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땡땡 자유학교 이런 대안학교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 자유라고 얘기했을 때의 자유는 서머힐로부터 우리가 초창기부터 서머힐 공부들을 하시면서 그 자유의 의미 교육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뭐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식구총회라든가 뭐 야단법석이라든가 뭐 전체회의라든가 뭐 이런 서머힐의 스쿨 미팅을 본따서 학교의 자치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보니까 요새 어른들의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여의도 민주주의를 안 되는 건 그 학교에서 민주주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서머힐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모태처럼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영국 역시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영미의 이 민주주의 역시도 굉장히 이 불안하고 한정적인 토대 위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이유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힐은 삶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교육으로 펼쳐나가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네, 이게 서머힐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아닐까.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서머힐 학교가 가장 중심으로 삼는 핵심적 원리,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서머힐 학교가 중시하는 자유 개념이 또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방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선생님 그래 보니까 이 사회 본인의 자유론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통해서 또 서머힐의 자유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서머힐 학교 방문할 때 아침에 모래 더미에서 놀던 아이가 오후에도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문화적 충격이 있는데요. 누가 데려가는 것도 공부 좀 해야지, 이제는 놀았으니까. 그리고 끌고 가는 지도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교육인가 좀 당황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오늘 선생님 그래 보니까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그랬는데 니일의 진정한 자유교육론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힐은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핵심 기둥으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머힐에서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유, 프리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freedom not licens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그냥 허가 네. 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그 김은선 선생님이 처음 서머힐을 우리나라에 소개하실 때 방종이 아닌 참 자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굉장히 좋은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서머힐에서의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유죠. 그리고 그때 책임은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부딪히지 않는 선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를 서로 합의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최대 공약수를 확보하는 거,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접근이죠. 네,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억압도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에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머힐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이 토대 기반은 심리학, 특히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보는 건데 어떤 억압 기제도 없이 특히나 이제 부모로부터의 억압, 프로이드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는 주로 이제 아버지의 슈퍼에고 없는 슈퍼에고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얘기되는 슈퍼에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머힐이 기숙학교인 이유도 어떤 의미에선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아이들을 좀 해방시키는 데 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머힐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때 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미 우리의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건 거죠. 그게 그 아이의 삶과 맞아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건 거고 그건 그 아이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서머힐에서는 누가 뭘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머힐을 주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절반만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오히려 수업에 들어갈 자유가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고 그거 중에 그 선택지들 중에 수업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선택하는 무엇이든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이 아이에게는 배움일 건 거고 그 선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과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수업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수업을 선택하기 놀이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놀이 자체가 배움인 건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인지적인 수업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그게 10살 정도 전후에서 수업들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수업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더 말랑말랑한 수업들,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말랑말랑한 수업들을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고, 목공은 뭐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가 점점 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사춘기를 겪는 모든 아이들의 인류의 발달에서 사춘기를 겪어 나가면서 내가 성인이 돼서 뭘 해야 하지? 난 뭘 좋아하지?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점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좀 더 배워야 할까를 깨닫게 되면 이제 인지적인 그걸 배우려면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이 서머힐은 워낙 이 어른들과의 밀착된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멘토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어때? 라는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언처럼 들어가고 뭐 무슨 특별히 무슨 뭐 진로 지도 뭐 혹은 무슨 수업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이드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들을 들어가고 수업을 한 학기를 온전히 배워내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동기화가 되니까 네 이게 서머힐 교사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표현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 스폰지처럼. 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부터 얘가 초등에서부터 공백이 있지만 고등학생 수준의 나이의 아이가 초등 수준의 과목에서부터 고등 수준 이 GCSE라고 하는 중등 이 졸업 시험에 해당되는 수준까지를 1년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동기화가 되어 있고 이미 뭔가 해볼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아주 빠르게 된다.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서머힐 학교에 종폐기 등 우유곡들도 많았었고 앞부분에 영국 정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잘 대처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머힐은 늘 논쟁적인 학교였죠. 그래요? 네, 그 니일의 책 자체가 서머힐 Radical Approach이잖아요. 네, 아주 논쟁적인 접근이라고 스스로도 얘기했을 정도로 늘 격진적인 접근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접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서구라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유럽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학생들만으로 채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AS 니일의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서머힐로 아이들을 보내서 뭐 의도치 않게 인터내셔널 스쿨이 되는 측면이 있죠. 특히 이제 니일의 책이 출판되는 나라에 그 출판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나라로부터의 학생들이 확 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0년대에는 미국 학생들이 제가 6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인터뷰를 했더니 다 미국식 액센트를 쓰더라고요. 80년대에는 일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제가 갔다 보니 그때는 일본 학생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 학생도 일부에 있었고. 그죠. 90년대, 재벌의 2000년대 아들, 딸. 재벌 딸. 2000년대 초반 뭐 이때 한국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중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최근에는 동유럽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소위 저희가 서머힐 사태라고 불리는 정부 교육부와의 분쟁이 있었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니 블레어 당시의 정부에서 제3의 길 얘기하시는 그렇죠. 좌우를 넘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좌우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좌파 정권이었지만 우파 정책들을 많이 교육 정책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거죠. 교육 정책은 아주 오른쪽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거였고 그 책무성을 실제로 일제고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수화해서 학부모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었는데 사실은 서머힐은 완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학교였고 그럴게요. 학교 책무성을 강조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과 그 출석부를 보는 거였는데 시험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요. 서머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도 안 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과정의 애들은 잘 들어가지도 않지 수업에 이러니까 노는 걸 평가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힐에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건 좋은데 서머힐의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 이렇게 요청했는데 전혀 뭐 서머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일반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틱틱해서 서머힐이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되고 이걸 수정하고 초등과정의 수업을 필수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머힐이
그 행정소송 우리말로 하면 네, 행정소송을 그렇어요. 제기하게 되고 국제 캠페인 세이브 서머힐이라고 해서 세이브가 이제 Support Alternative Values in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의 대안적인 가치를 지지하라라고 하는 세이브 서머힐 캠페인이라고 하는 걸 국제적으로 조직해서 또 세이브라만 도터 말도 있네요. 구원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머힐을 구하라. 뭐 이런 그것도 이중적인 의미도 있네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펼쳤고 그때 제가 서머힐 연구를 하러 영국에 유학 가 있던 시절이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써서 한국의 언론에 소개한 게 아마 한국에서도 좀 그 소식들을 접하시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결국은 이 서머힐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부터 정부가 서머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서머힐의 이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었다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부가 먼저 화의를 신청하죠. 그래서 재판 그 소송을 철회하면 우리도 그 폐쇄 명령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화의가 받아들여진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머힐 철학에 동의하거나 서머힐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감사관들이 가서 매년이 아니라 이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가 좋으면 4년에 한 번씩으로 늘려주는데 지금은 그 면제 조건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네요. 아직은 아직은. 어느 나라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가진 않네요. 다행입니다. 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가려는데요. 그 우리나라 대안학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제도적인 제약도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사들의 추구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머힐에 비추어서. 네. 대안교육이 지난 25년, 뭐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30년 전의 대안과 지금의 대안은 좀 다를 것이다.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었던 주제가 영국의 혁신교육 운동사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1890년대에서부터 이제 뉴 에듀케이션 무브먼트라고 해서 새로운 학교들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안 혹은 혁신은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남녀공학을 시행하자, 체벌을 금지하자, 뭐 라틴어 수업을 폐지하자.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혁신적이고 아주 대안적인 학교라고 여겨졌던 학교들도 지금 보면 굉장히 평범한 학교들인 건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 30년 전에 대안 제시가 여전히 중요하게 살아있는 지점도 있지만 저는 또 일정 부분 좀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물론 대안교육의 이 가치를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마치 이 논의가 대안교육에 돈만 퍼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인식되는 건 저는 좀 곤란하겠다. 어떻게 새로운 시도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지원 체제를 만들 것이냐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타이완에 갔더니 실험교육법이라고 하는 대만. 대만의 실험교육법이라고 해서 그 실험교육법으로 대만은 대안교육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대안학교냐 아니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실험을 교육적 실험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 뭐 무늬만 대안학교, 뭐 내로남불 대안학교, 아전인수 대안학교들이 막 떠오르는 상태에서 신갈려지 혁신학교.
혁신학교, 대안학교 뭐 구분 없이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네. 새로운 우리나라에서는 또 실험교육 그러면 또 왜 애들 데리고 실험해? 뭐 이런 네. 좀 부정적인 의미도 오히려 있기는 있죠. 해서 네. 저는 오히려 뭐 미래교육법 뭐 네. 이런 걸 네. 통해서 네. 새로운 교육적인 실험을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을 혁신학교냐 뭐 대안학교냐 일반학교냐 구분 없이 다시 헤쳐 모여시켜서 좀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오늘 하태우 선생님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대해서 많이 배운 시간이 됐습니다. 결국은 썸머의 학교는 그 시기에 근위주의, 폭력,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근위를 탈출해야 되는데 소극적 자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자유로서의 자유를 체험하는 학교였구나.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자유가 왜곡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의 자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자유 또 민영화된 자유, 신자유적 자유 이런 걸 탈피하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는 면에서는 썸머의 학교를부터 배울지 맞겠구나. 썸머의 학교는 그 자유가 자치하는 자유구나. 그러면 자치학교로서의 썸머일 이것이 그 자치는 공치를 위한 자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백년진의 썸머일이 새로운 100년 이후에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시대의 썸머일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우리의 대안학교, 혁신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사는 어떻게 이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전환기 학교의 모습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